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증권의 토큰 국내 뉴스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권형 토큰 관련돼서 증권사들이 진짜 노리는 거, 자기들도 모르지만 결국 노리게 될 게 뭘지, STO가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가 원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이거는 19일날 있었던 그 회의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정부가 해야 될 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거는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 외에 4가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언급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보시죠. 증권 토큰이 뭐길래 증권가는 폭풍전야다. 이달 중에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박차를 가한다. 지금 요 완전 난리가 났다는 거죠.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이드라인 돼도 국제적으로 이 규율 체제가 안 잡히면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천천히 가든지 열어내놓고 진행을 하면서 체력을 좀 쌓아가든지, 저는 후자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SEC와 리플 간의 소송 결과가 큰 영향을 끼칠 거다. 제법 큰 싸움이고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거다. 뒤에 뉴스들에도 똑같은 입장이 많이 있는데, 리플에 이겼다고 해서 리플 관련된 게 전부 다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플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각각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리플이 증권 아니니까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STO가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또 뉴스입니다. 너도 나도 군침, 똑같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죠. 신한 KB 플랫폼 개발 완료 목표다. STO 플랫폼 준비해야 됩니다. 국채 채권에 관련된 펀드가 디파이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온도 파이낸스라는 데서 나왔고, 이거거든요. 외국 사람이 하는 건데 어찌됐든 여기서 국채 채권을 디파이로 투자하는 게 열렸다. 증권 토큰 도입의 속도가 붙냐, SEC에 달렸다. 되게 SEC를 주목하는데 주목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긍정적으로 빨리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보수적일 뿐이다 이거죠. 해외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특히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STO 관련돼서 이 시장이 당연히 빨리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리플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이슈가 되면 될수록 좀 더 속도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기고 지냐의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빗썸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핫이슈일 거잖아요. 빗썸의 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님이 리플이 승소를 하면 활기를 찾을 것 같고, 개인적인 바람으로 보입니다. SEC가 승소하면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거다.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적이기도 하면서도 약간 바람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지금 증시가 안 좋잖아요. 증권사도 남는 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STO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한 KB가 하면 다른 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하고 있죠. 키우, 미래에셋 같은 애들.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됩니다. 코인 증권 여부 갈림길이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눈앞에 있다. 한국거래소도 STO 시장에 진출한다. 이게 하다하다 정부까지 이렇게 진출하는 게 저는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나오죠. 만약에 리플이 이기게 되면 CFTC에서 관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SEC보다 시장 친화력이 알려져 있어 관할할 경우 규제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CFTC 의장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기존 뉴스에서는 몇 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건데, 이 CFTC 의장 자체가 이더리움조차도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현재 의장이.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그럼 뭐가 아니냐? 뭐가 증권이고 뭐가 아니냐? 하나 볼까요? 보여드릴까요? 아까 보여드리기로 했던 거, CRC라는 크립토 레이트 컨실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에셋 레이팅이 있어요. 대단한 회사들, 그러니까 대단한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레이팅을 매긴 겁니다. 그럼 누가 참여를 했냐? 보시죠. 앵커리지, 서클, 코인베이스, 이토로, 제네시스, 오케이코인, 크라켄, 그레이스케일 등등, 비트렉스 이런 대단한 회사들이 레이팅을 매겼고, 그리고 이 회사들 다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다고 칩시다. 에셋 레이팅 들어가면 코인들이
점수가 있죠. 이렇게 레이팅 점수들이 이렇게 2점, 3점, 5점 이렇게 있는데 어거, 베이직 어텐션, 뭐 알고랜드 뭐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코인들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증권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높으면 높을수록 증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리면서 볼까요? 비트코인이 1입니다. 체인링크 2, 코스모스 아톰 3.75, 대시 1, 다이 1 보이시죠? 이오스 3.75, 이더리움 2, 이클 2, 헤데라 3.75, 호라이젠 1, 라이트코인 1, 모네로 1. 뭐 에지 가는 거는 3.5, 3.75까지도 많이 갑니다. 극히 올라간 건 안 보이는데 폴리메스는 3.5. 대왕의 코인 XRP가 4점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최고점이거든요. USDC는 1, 지켓이 2. 이 회사들이 다 증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XRP를.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그렇게 소송이 시작됐을 때 상폐를 시켜버린 거예요. XRP를. 그런 수익들이 떨어져 나갈 걸 감안하고서도 상폐를 시킨 겁니다. 근데 아까 이더리움 보셨죠? 2였습니다. 근데 2에 해당하는 게 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증권이 아니면 상품으로 분류돼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미국 법상요. 그러면 CFTC에서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CFTC의 법에 따라서 관리를 받게 될 거거든요. 상품거래위원회죠. 여기 위원장조차도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그러면은 1에 해당하는 것만, 그러니까 2 미만이 되는 것만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안 걸릴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코인들 레이팅 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수준이 낮을 것으로 관측되는 코인들 자체가 극히 드물 거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디지털 자산법에 해당하는 코인들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미국의 그런 입장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는 있어요, 내용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리플이 승소했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잘 정비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먹거리, 증권인 토큰, 제도권 진입, 눈앞. 요거는요. 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가 언제 있냐? 19일 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예요. 금융혁신회의 개최,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를 한다. 5차까지 했고요. 지금 6차를 할 건데 그때 STO 관련된 법안을 발표를 하겠다고 한 게 1월이었잖아요. 날짜에 맞춰서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이번 주에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금융투자협회도 그 ATS에서 STO를 거래를 다룰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금융투자협회 자체가 STO랑 크립토를 다 하고 싶어 했잖아요. 저는 좀 욕심이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투자협회도 뛰어들어, 한국거래소도 뛰어들어, 부산시도 뛰어, 인천시도 뛰어들어. 정부까지 이렇게 뛰어드는 이 이유가 있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다양해지는 건 좋지만 막 이렇게 정부가 금융적으로 안전성을 보장을 한다 하면 누가 일반 거래소 쓰겠습니까? 은행권 거래소 쓸 필요 없잖아요. 한국 거래소에서 만약에 해서 투자자 보호를 다 해줄게.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되죠. 안전하니까.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는 좋지만 국유화하는 느낌이랄까요? 전에 말씀드렸던 표현을 빌리자면 심판들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느낌입니다. 그라운드에서 뛰고 자기가 심판도 보고 자기 입맛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스포츠가 공정하지 않다. 이 플레이가 좀 공정하지 않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쟁 막 오른다. 2023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굉장히 뜨거워질 거고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제가 증권 토큰 관련돼서 뉴스를 이렇게 전달 드리는 보람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한국거래소 보이죠? 일반 증권사, 한국거래소도, 금융투자협회도 이거는 투머치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저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 요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 국내에서 사업을 하던 예스 업비트가 설 데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해외로 넘어가게 될 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일자리부터 시작해서요. 뭐 여러 가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해외에서 해외 기업으로 법인을 세우고 해외에다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뭐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다. 너무 좋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좀 풀어줘야 되는데 좀 건전하게 경쟁을 했으면 합니다. 나오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 규율 체제 정비 방안을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형 토큰 등 투자 규율에 대해서 8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돼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뭐 GDP로 보든 뭐로 보든 증권형 토큰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역할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살펴봐서 어떤 부분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 이 증권형 토큰 안을 수 있을 만큼 법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는지, 당연히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증권의 토큰을 심화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규제를 잘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된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투자에 발생하고 있다. 빅블러 현상 뭐냐면 산업 업종 간의 경계가 급속하게 사라지는 현상. 거래를 하는데 뭐 그렇게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액자산들의 전유물로 생겼던 미술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술품 우리 좀 조각 투자하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있어야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동산, 빌딩 이런 것도 그런데 그 STO가 활발해지면은 다 분할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 우리가 원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 이 STO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들이 원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다. 와인, 음악, 미술품, 부동산, 뭐 빌딩 이런 거를 조각 쪼개서 일반 투자자들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건 아닙니다. 엄연히 따지자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빌딩이라고 해보죠. 덤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극소수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INX 회장이 설립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INX 회사 소개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회장님인데 왜 자기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가 나타나는 문구고요. 이게 보통은 그렇죠. 우리는 이제 낄 틈이 없는 거죠. 요런 PE라 하면은 이제 사고펀드를 의미하고요. VC 벤처 캐피탈 그런 회사들 뭐 법인들이 다 먹고 남으면 우리가 살 기회가 생기는 건데, 얘는 처음부터 그라운드 플로어부터 똑같이 출발선상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뭐 핑계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INX라는 회사를 갖다가 만들 때 맨 처음부터 SEC랑 함께 했거든요. 그때는 없는 개념이었어요. 증권형 토큰으로 등록을 해서 IPO를 하겠다. 최초의 증권형 토큰인 IPO가 된 거죠. SEC와의 그 협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 950일 정도를 하고 마지막 라이센스까지 얻어서, 그 라이센스가 뭐냐? F1 파일링을 했다는 겁니다. 말고도 그런 종류는 아주 많은데 그거는 제가 시즌 1에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시즌 1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F1 파일링이 가장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SEC는 근본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링이 매우 까다로워야 돼요. 너는 투자자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설명을 잘 할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사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려고 F1 파일링을 만든 거고, 그거를 외국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INX가 SEC로부터 950일 동안 노력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950일 동안 바이낸스도 생겼고 뭐 아주 많은 회사들이 생겼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나와서 뭐 BNB도 만들고 FTX, FTT 만들고 했잖아요. 그동안 그럼 INX는 뭐 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대한 기업은 아니었잖아요.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뭐 불법인데 그냥 지르고 수습해가면서 커가고 이런 게 아니고, 법이나 이런 거를 규제를 완전히 지켜가면서 완전 100% 레귤레이티드 된 상태로 회사를 천천히 이끌어 가다 보니까 950일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라운드 플로어를 지향을 했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제가 이 회사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쉽게 말해서 조금 정도를 걷는 회사들, 그러니까 돈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정도를 걷는 회사들이 얼마나 있겠냐. 일반적인 기업들의 시딩 라운드는 참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시리즈 A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들은 벤처 캐피탈 정도죠. 극히 일부 기관 투자자들, 그들이 아주 싸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해먹고 나면 나머지를 일반 투자들한테 일단 팝니다. 뭐 굳이 따지면 시리즈 A, B, C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우리는 저기 뭐 D나 E쯤 되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그거를 시리즈 A에서 같이 기관 투자자들하고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오픈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죠. 시리즈 A라고 한다면 큰 돈이 필요한 거죠. 어떤 회사가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해서 좋은 소스를 갖고 있는데 그걸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큰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개인들이 그런 돈을 대기 힘들기 때문에 기관이나 벤처 캐피탈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게 쪼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얘기한 것처럼 뭐 와인, 미술품 이런 것처럼 그 특정 투자 금액을 쪼개서 개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들도, 우리 일반 개미, 서민들도 그런 시드 라운드 혹은 1차 세일에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시장을 열어주는 그런 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식들 있잖아요. 공모, 우리 뭐 IPO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전에도 분명히 투자를 받는 그런 라운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 그런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주 언급드리긴 하지만 INX라는 회사를 좋아하고요. 똑같은 라운드에서 출발점이 똑같은 데서 출발할 수 있으면 내가 아무리 뭐 쩐이 적을지라도 희망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해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그런 어레인지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한번 오늘 뉴스를 할 때 언급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두 번째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침부터 해서 갑자기 크립토 가격이 훅 떨어져서 되게 불안하셨죠? 제가 뭐 크립토 뉴스를까지 막 계속 전달해 드리진 않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는 요 보이시는 커뮤니티에다가 전달해 드리거든요. 운 좋게 발견한 경우에 전달해 드리긴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바이낸스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지갑으로 특정되는 주소들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객들의 자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자금을 담보로 BNB를 찍어냈다. 그리고 뭐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썼다고 하는 거를 일단은 실수를 인지를 했다는 말은 인정을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수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수정을 한다고 해서 뭐 조금씩 반등을 다시 하려고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요 과정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게 FTX였고요. 똑같이 실수였다, 우리는 문제없다, 뭐 이런 레파토리가 항상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바이낸스가 자빠질 거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회사라는 거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뉴스 찾아보시면은 금방 나오실 거예요. 아니면은 제 커뮤니티 오시면은 제가 링크 넣어놨거든요. 찾아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또 FTX 나오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주위에 계셔서 제가 그 정보 전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찌됐든 좀 마음 편하게 저녁 보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뉴스를 다시 편집이 되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제가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음량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국내 뉴스 3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